원인 모를 염증과 만성질환에서 탈출하는 최강의 소금 사용 설명서. 듣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톡톡입니다. 건강톡톡이 소개해드리는 건강도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짠맛의 힘입니다. 저자는 김은숙, 정진기, 출판사는 앵글북스입니다. 짠맛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천근만근이던 하루가 바뀐다. 짠맛의 결핍이 가져온 함정. 소금을 제대로 알기 전 한때는 그랬다. 조미김에 발린 소금까지 젓가락으로 훑어내고 먹던 때가 있었다. 국은 최대한 싱겁게 해서 먹고 국물은 남기려고 애썼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채식 식당을 건강한 맛이라 여기며 드나들었다. 단맛은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몸에 좋지 않으며 맵고 짠 음식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입맛 당기는 대로 먹고 싶은 걸 먹기보다는 칼슘, 비타민, 단백질, 실제 그렇지는 못해도 될 수 있으면 영양학의 기준대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려고 애썼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건강에도 좋은 것이라 믿었다. 이 책을 빌어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소금 이야기가 아니다. 소금이 좋은가 나쁜가, 얼마를 먹어야 하는가 하는 무수한 논쟁 뒤에 빠져있는 몸의 지혜, 생명의 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생명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았으면 한다. 사람 몸 그렇게 어설프지 않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랍고 지혜롭다. 필요한 것을 외부에서 취해서 먹고 소화시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저장하며 필요 없는 것들은 내보낸다. 의식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먹고 필요 없으면 밀어낸다. 그 흐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 몸에 숨겨진 짠맛의 비밀. 피와 땀, 눈물의 짠맛.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우리 몸을 흘러다니는 물은 소금물이다. 그래서 피와 땀, 눈물 모두 짜다. 분비물뿐 아니라 뼈와 살, 혈액에도 소금이 들어있다. 소금은 인체의 구성성분이면서 조직과 조직, 혈액과 세포, 뇌와 신경을 두루 연결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살기 위해선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금이 없으면 숨을 쉴 수도,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고, 영양분을 소화시킬 수도,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수도, 배설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호흡도, 체온 조절도 안 되고, 두뇌 활동도 불가하다. 인체의 근육과 신경, 모든 세포는 전기적 신호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한다. 전해질 이상이 오면 몸속에 미세한 전류가 흐를 수 없어 신경 자극 전달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에 연료를 가득 채워도 배터리의 전기적 자극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챙겨 먹어도 소금이 빠지면 생체의 전기가 부족해져 기운이 없고 극도로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고맙게도 우리 몸은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몸의 주인에게 보내준다. 구토, 어지럼증, 두통, 구역질, 무기력, 신경 이상, 염증, 통증, 가려움증, 저리거나 굳는 증상, 땀 조절과 열 조절 이상, 뇌 활동 이상, 근육 이상,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 하품, 구취, 구린내와
썩은 내를 비롯해 지독한 냄새 등 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문제가 나타난다. 소금과 물이 많이 부족하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생체 전기의 흐름이 끊기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에게 식염수를 주사하고 수술 도중에도 주입하는 것은 수술 도중 쇼크를 막기 위해서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소금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병원인 셈이다. 이는 물과 소금이 생명을 영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해 준다. 소금 섭취는 뇌가 결정할 문제. 황금에 비견되며 월급으로 대신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던 소금이 왜 이렇게 괄시를 받는 처지가 되었을까?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처럼 인식되면서 소금은 소리 없는 살인자, 성인병의 근원 같은 억울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소금이 우리 몸과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무지막지한 오해부터 쌓이게 된 것이다. 맛은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멀리해야만 하고 심각한 중독을 부른다는 오해까지 사고 있다. 저염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심지어 소금이 정말 필요한 사람까지 못 먹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계와 학계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강력한 저감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과학적이라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잘못된 믿음이 수십 년을 이어져 오고 있다. 소금 섭취가 고혈압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 저염식이 반드시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며 소금 섭취가 부족할 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논문과 연구 결과도 상당수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들 가운데 소금 제한, 저염식 정책은 과학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근거가 미약하다며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세상에 똑같은 몸은 없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나트륨 섭취 기준 2g과 한국인 섭취량 4g을 단순 비교하면 2배나 많아서 과다하게 먹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 다양한 음식의 조합이 주는 상호작용은 무시하고 오로지 나트륨 양만을 추정해 절대량인 것처럼 통계를 낸 뒤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인지 의문이다. 이런 변수들을 모두 감안해 아주 정밀하게 그룹별 소금 섭취량의 통계를 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남는다. 그 소금, 누가 먹느냐이다. 이는 소금과 관련된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빠져있는 핵심 질문이다. 소금 자체는 독도, 약도 아니다. 그 소금과 만날 몸, 그 소금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사람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이라도 누가 먹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 어떤 물질의 치사량을 연구할 때 항상 몸무게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양이라도 먹는 사람에 따라 그 효과와 영향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과 고혈압,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소금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다. 반증하는 연구가 꽤 많이 발표되고 있지만
고혈압 환자는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다. 나트륨이 혈압을 올린다고 소금 섭취를 줄이게 되면 물도 먹히지 않는다. 여기에다 이뇨 성분이 들어가 있는 혈압약 등을 먹게 되면 몸속의 수분은 더 부족해지고 혈액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이 탁해진 혈액을 걸러내려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시간이 지나 필터가 막히면서 신장은 제대로 기능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물 섭취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 평소 수분 섭취는 많지만 염분이 부족했던 사람이라면 소금을 먹어도 생각처럼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반면 수분이 부족했던 사람이 소금을 섭취하면 물 섭취도 늘어나 혈액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혈압이 높아질 수 있지만 이것은 병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스스로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조절되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소금으로 염증을 다스린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멀쩡한 곳이 없고 여기저기 아플 때마다 부위별로 다른 과를 찾아 검진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온갖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비염, 중이염에서부터 편도선염, 구내염, 기관지염, 질염, 관절염, 간염, 위염, 대장염, 아토피 피부염까지 온갖 염증을 달고 산다. 병명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온갖 염증이 부위를 달리한 채 돌고 돈다. 부위별로 가야 할 병원이 다르다 보니 안과,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병은 염증이 잡히지 않아서 생긴다. 비염에 피부염도 있고 구내염도 자주 걸리고 심할 때는 중이염까지 앓게 된다.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인후염이나 편도선염으로 시작해 모세기관지염이 되고 그것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가기도 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면역력 결핍으로 불리는 크론병이나 베체트병 등 신종 질병도 결국 염증을 제어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최근에는 만성염증을 앓는 사람들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염증은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소금에서 살아남는 균은 없다. 소금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세균은 없다. 바닷가에서 놀 때는 조개 껍질이나 바위에 상처가 나도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던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상처난 아이에게 된장을 발라주었던 것도 모두 소금기 때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염병, 역병이 돌면 소금으로 막았다. 다치거나 찢어지고 베었을 때 소금을 먹거나 뿌리면 빨리 아문다. 잇몸이나 치아의 염증으로 통증이 심할 때도 소금이 도움이 된다. 여드름이나 종기, 뾰루지, 농, 아토피, 류머티즘, 간염, 결막염 등 모든 염증에는 소금이 필요하다. 간이 안 된 음식은 빨리 상하는데 간간하게 절여 놓으면 잘 썩지 않듯 사람의 몸도 싱거우면 염증에 시달린다. 소금으로 염장하면 잡균이 생기지 않아서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다. 가을에 김장을 하고 젓갈과 장아찌를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식품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이런 음식이 필수였다. 인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것도 소금으로 염장한 식량이 있어서 가능했다.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전염병이 성행하는 지역을 지날 때 시체를 염하거나 만질 때면 소금으로 손발을 씻고 이를 닦고 몸을 씻게 하고 소금물을 마시게 하여 부정을 방지하고자 했다. 소금이 가진 살균력을 이용한 조상들의 지혜로운 풍습이었다. 그늘지고 습하고 불결한 곳, 하수구 주변, 쓰레기장 등에 소금을 뿌리면 파리나 모기의 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벌에 쏘이거나 진해에 물렸을 때도 된장이나 소금물을 환부에 발라주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감기, 물과 소금이 필요하다. 몸이 냉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져 염증이 잘 생긴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감기에 걸렸을 때 잘 낫지 않고 오래 간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깨끗한 소금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염증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물과 소금 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때는 평소에 몇 배를 먹어도 소금이 잘 먹힌다. 감기 예방 차원에서 소금 양치를 하고 비염의 경우 소금물로 코 청소를 하는 등 바르거나 뿌리는 방법도 도움이 되지만 소금을 먹어 몸속에서부터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주 염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질 좋은 소금을 구해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 된장국이나 미역국, 콩나물국 등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타서 뜨겁게 먹고 땀을 내줘도 좋다. 물과 소금을 충분히 보충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염증이 더는 진행되지 않아서 회복이 빠르다. 그러지 못할 경우 콧물, 코막힘,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져 기관지염, 중이염, 폐렴 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고 수분을 보충할 때도 맹물보다 간간한 소금물을 마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다. 짠맛의 귀환. 다시 소금이 온다. 맛은 단순히 혀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에는 수많은 감각이 동원된다. 맛은 화학적, 물리적이기도 하고 정신, 감각적이기도 하다. 학자들은 같은 양의 포도당을 입으로 먹었을 때가 혈관에 바로 주입했을 때보다 더 급격하게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는 이유를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인간의 소장에 미각세포가 존재하며 이 세포가 당류를 감지했을 때 더 많은 양의 인슐린 분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짠맛도 마찬가지다. 내 몸이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소금 알갱이가 혀에 닿기만 했는데도 증상이 사라지기도 한다. 입으로 당긴다는 것은 단순히 혀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 모든 조직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정보를 교환한다. 입맛은 결국 몸이 원하는 몸맛이고 내가 보내는 신호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못지않게 어떻게 해독하고 배출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 이 새로운 문명의 파도를 맑은 정신과 몸으로 헤쳐나가려면 인류는 다시 소금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 살려면, 그것도 잘 살려면 소금이 필요하다. 밥상 위 간장 종지가 올라오고 식탁 위 소금통이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 짠맛의 귀환. 다시 소금이 온다. 지금까지 100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